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최초의 생명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최초의 생명체는요, 어디에서 살았죠? 네, 바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에 살지 못하고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요, 광합성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또한 물속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먼저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어떤 기체가 생겨나게 되죠? 네, 산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산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겨나게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성분들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었을까요? 암모니아나 메테인과 같은 기체들로 대기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대기의 성분이 바뀌게 되었죠. 대기의 성분에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대기에 산소가 생기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산소호흡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일으킨 큰 변화 중의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광합성 생물체가 등장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소의 화학식은 O2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생명체가 어디에만 살고 있었다라고 했죠? 물속에만 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 물속에만 살고 있었을까요? 즉, 육지에는 왜 못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때문이었는데요. 이 자외선이 생물의 생존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육지는 다이렉트로 이 자외선이 오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물에는 왜 살 수 있었어요? 물이 자외선을 일부 차단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산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로 인해. 이 산소는요, 태양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O가 O2와 만나게 되면 O3라는 오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게 돼요. 지구에 오존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오존층이 무엇을 막아주기 시작할까요?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생물체가 어디까지 등장할 수 있죠? 육지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미친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화석 연료에는
연료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 이들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라고 했어요. 이들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열이 나오게 되죠. 이때 생성된 증기를 가지고 무엇을 돌릴 수 있게 되냐면 터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릴 수 있게 돼요.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 뭐를 돌릴 수 있다란 얘기죠? 기계를 돌릴 수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화석 연료의 연소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 사용으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화석연료의 연소를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를 먹고 달리죠. 휘발유도 화석연료 중 석유 중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로 인해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현재에도 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순수한 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 철을 이용해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게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철을 이용해 무기나 화폐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철이 건축물의 뼈대나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철의 재련 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고요. 문명의 발달을 이룰 수 있었죠.